그럼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니?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해진 날짜 안에는요. 강옥부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고 이번에는 끝까지 읽으려 애썼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 두려움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는 잠시 생각한 뒤 차분히 답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될 거예요. 강옥부는 의자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그날의 설날은 그렇게 떡국 대신 무거운 진실이 먼저 식탁에 올라온 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서정희는 새벽과 아침의 경계가 흐릿한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휴대전화 알람이 울리기 직전이었고 방 안은 아직 밤의 기운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원룸 천장은 낮았고 오래된 형광등은 꺼진 채로 어둠을 머금고 있었어요. 이혼한 지 2달 정희는 여전히 이 공간에 완전히 익숙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혼자 사는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시작해 전셋집, 다시 시댁 근처 아파트까지 언제나 누군가의 공간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조그만 원룸은 자유로우면서도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조용한 대신 생각이 너무 잘 들리는 곳이었으니까요. 정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바닥에 놓인 슬리퍼를 신는 순간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감각에 미세하게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난방은 켜져 있었지만 겨울의 냉기는 바닥을 타고 여전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움은 요즘 그녀의 삶과 꽤 닮아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정희는 자동적으로 커피포트를 올려놓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어진 습관이었고 이혼 후에도 바뀌지 않은 몇 안 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방 안을 채우는 동안 그녀는 무심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 위에는 부재중 전화 알림이 여러 개 겹쳐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강옥분. 정희는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아주 조금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름 석자에는 언제나 명절, 음식, 참아라, 가족이라는 단어들이 함께 따라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동시에 받지 않아도 어떤 말이 이어질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보지 않기만 하면 그 사람의 존재도 잠시 사라질 것처럼요. 커피 잔을 들고 창가에 선 정희는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해는 완전히 뜨지 않았고 회색 하늘 아래로 잔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에 몸을 웅크린 채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설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운이 거리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풍경을 보며 문득 예전 설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큰 냄비를 꺼내며 떡국은 며느리가 끓여야 제맛이지라고 말하던 목소리. 아직 잠에서 덜 깬 몸으로 앞치마를 두르던 자신의 모습. 그때의 그녀는 그런 말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시절에 자신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연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몫을 계산하지 않았고 누구도 대신 계산해주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정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전원이 켜지며
익숙한 로고가 화면에 떠올랐고 그녀의 표정은 자연스럽게 업무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금융 컨설팅 회사 팀장으로서 그녀는 늘 숫자와 서류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감정보다 근거가 중요했고 말보다 기록이 앞섰습니다. 정희는 메일함을 확인하며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갔습니다. 고객사 보고서, 팀원 피드백, 일정 조율까지 손은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된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그 파일명에 멈췄습니다. K빌딩 채무 및 보증 구조. 정희는 한참 동안 그 파일을 열지 않은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빌딩은 시댁의 유일한 자산이었고 동시에 가장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죠. 정희는 결국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년간 정리해온 숫자와 계약서, 보증 내역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 하나하나에는 그녀의 시간이 들어 있었고 밤늦게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던 기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시댁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건 잘 아니까 며느리가 알아서 좀 해줘. 정희는 그 말들이 책임의 위임이 아니라 책임의 전가였다는 걸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빌딩의 대출 보증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름이 바로 자신의 이름이라는 사실도요. 서류는 냉정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말은 공기 중에 흩어졌고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동이 책상 위를 미세하게 울렸고 화면에는 또다시 강옥분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짧은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설날인데 이혼했다고 남처럼 굴면 되겠니? 정희는 문자를 읽고도 바로 지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문장을 여러 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 문장 속에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명령에 가까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는 남이 맞아요. 그 말은 방안을 울리지도 못한 채 사라졌지만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또렷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으로 다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창을 열었습니다. 법무팀 직원 이재훈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건물건 절차 진행 부탁드려요.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네, 서류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희는 그 메시지를 확인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루는 것이 모두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달력을 열어 설날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빨간 숫자가 눈에 들어왔고 그 아래에는 아무런 일정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빽빽하게 적혀 있었을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서류철 하나를 넣었습니다. 아직 봉투에 담기지 않은 서류들이었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외투를 입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좁고 조용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에서는 눈이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설을 앞둔 이 겨울
서정희의 일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설날을 사흘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강옥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고 이불을 걷어내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햇살이 아직 들지 않은 집안은 서늘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분주했습니다. 명절은 집안의 기운을 보여주는 날이라고 믿어왔고 그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강옥부는 찬장에서 큰 냄비를 꺼내 싱크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떡국을 끓일 때 쓰던 냄비였고 해마다 설날 아침이면 같은 자리에 놓이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냄비를 꺼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정희, 며느리였던 여자였습니다. 강옥부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이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도 명절은 명절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떠났어도 집안의 설은 그대로여야 한다는 고집이었죠. 그녀에게 설날은 가족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날이었고 그 질서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박성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잠기운이 남아 있었고 표정은 무기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냄비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고 설날이 다가왔다는 신호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 좀 봐야겠다. 강옥분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대답을 기대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던 가게를 정리한 뒤부터 생활은 빠듯해졌고 명절이라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강옥부는 늘 하던 대로 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면은 사정과 상관없이 지켜야 할 것이었으니까요. 강옥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몇 번이나 걸었던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끝내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했다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강옥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자신이 먼저 잘못했을 가능성은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설날인데 얼굴은 봐야 하지 않니? 보내고 나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집 안으로 전화 한 통이 더 걸려왔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었고 설날에 방문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옥부는 그 말을 듣고 목소리를 한층 밝게 바꿨습니다. 그래, 다들 오라고 해. 설날인데 모여야지.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집안의 중심이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며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정희가 이 집의 부엌에 서 있는 모습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유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서정희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팀원 몇 명과 고객사 담당자가 자리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재무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도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 돌아온 정희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새로운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설날인데 얼굴은 봐야 하지 않니?
정희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하고 친척들 앞에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지키던 기억. 그 모든 순간에 그녀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리에는 설을 앞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선물 세트를 들고 이동하는 사람들, 택배 차량, 바쁘게 오가는 발걸음들. 그 풍경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정희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안 가도 되는 거죠.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희는 가방 속에 넣어둔 서류철을 떠올렸습니다. 이미 정리된 절차, 이미 준비된 결과. 그날 오후 정희는 법무팀 직원 이재훈과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었고 일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정희는 통화를 마친 뒤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설날이라는 날짜와 시댁이라는 장소가 겹쳐 떠올랐습니다. 퇴근길 정희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옥분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더 와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에 와. 떡국은 끓여야지. 정희는 그 문장을 읽고 천천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지도 않겠다고. 집에 도착한 정희는 외투를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생각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설날에 그 집에 간다는 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끝내야 할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봉투에 넣지 않은 서류들이었지만 그 무게는 이미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정리할 차례네요. 그 말과 함께 설날로 이어지는 길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은 생각보다 차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전날 밤 내린 눈이 골목 가장자리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서정희는 검은 코트를 입고 현관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가방은 가볍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놀랄 만큼 담담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외벽의 페인트 색도 현관 옆에 놓인 낡은 화분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부터 이 집의 비밀번호는 바뀐 적이 없었고 오늘도 그대로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냄새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국물을 끓이는 냄새와 오래된 집 특유의 공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를 향했습니다. 강옥부는 이미 한복 위에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지만 곧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왔니? 그래도 올 줄은 알았다. 그 말은 반가움보다는 당연함에 가까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만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짧은 말 뒤에는 더 이어지는 문장이 없었습니다. 강옥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지만 바로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박성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희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애매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왔네. 정희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여러 가지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떡국 냄비는 아직 불에 올라가지 않았고 그 옆에는 손질된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풍경을 보며 문득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이 시간쯤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불 앞에 서 있었을 모습이 자연스럽게 겹쳐졌습니다. 강옥부는 정희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떡국은 아직이야. 들어왔으니 좀 앉아.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역할을 배정하려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식탁 쪽으로 가지 않고 가방을 내려놓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는지 강옥분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 있어? 집에 온 사람처럼 굴어야지.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잠깐만 있다가 가려고요.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성호는 그제야 상황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낀 듯 자리에서 몸을 고쳐 앉았습니다. 강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쥔 행주를 괜히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친척 한 명이 들어오며 큰 소리로 인사를 했고 집안은 다시 설날 분위기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희 왔네. 그 말에 다른 시선들도 다시 정희를 향했습니다. 정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눴지만 오래 머물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식탁 한쪽에 가방을 내려놓고 그 위에 손을 얹은 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하지만 더 이상 편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사실이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강옥부는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며 말을 던졌습니다. 사람들 오니까 떡국은 좀 도와야지. 그 말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울 일이 없어요.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들리던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강옥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날에 그게 무슨 말이니? 정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어요.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이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척들은 눈치를 보며 말수를 줄였고 박성호는 상황을 수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정희는 가방 손잡이를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 다시 들어오기로 결심한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화해도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끝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온 날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직 식탁 위에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강옥분의 시선이 그 봉투에 닿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잠시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리에 앉아 있는 대신 거실 한쪽에 서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설날이 될지도 모르는 이 순간 정희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 움직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추억의 공간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하나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날 아침의 고요는 그렇게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고 서정희가 다시 들어선 이 집은 이미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설날 아침의 집안은 묘하게 정체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국물 냄새가 퍼지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냄비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할 일을 찾는 척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서정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옥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일부러 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행주를 개고 접시를 닦고 쓸데없이 싱크대를 정리하면서도 그녀의 귀는 늘 거실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정희가 어떤 행동을 할지, 언제 예전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올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식탁 옆에 서서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숨이 막히듯 불편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리감이 명확해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과 수저를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자신이 직접 골랐고 직접 정리해 두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때 강옥분이 거실 쪽으로 나오며 말을 건넸습니다. 서 있지 말고 앉아. 사람들 다 보잖아. 정희는 잠시 그 말을 곱씹는 듯 하다가 천천히 의자를 하나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앉는 대신 가방을 의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공기는 다시 한번 무거워졌습니다. 박성호는 그제야 사태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식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정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뭐 차라도 한 잔 마실래?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에는 예전처럼 애매한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성우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사이 친척 몇 명이 더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순간적으로 시끌벅적해졌고 서로 안부를 묻는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정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고 그만큼 호기심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왔네. 그래도 설날인데. 낮게 오가는 말들이 정희의 귀에도 들어왔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열어 안에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은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았지만 이 집의 미래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끝으로 봉투를 눌러보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지금이 맞는 타이밍인지 말입니다. 강옥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정희 앞에 섰습니다. 설날인데 이렇게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으면 어쩌자는 거니? 그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하려고 왔어요. 그 한마디에 거실의 소음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고 강옥분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박성호는 정희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긴장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상 한가운데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봉투가 식탁에 닿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 집안은 마치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강옥부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희는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하셔야 할 서류예요. 박성우가 먼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봉투 안의 문서를 한 장씩 넘기며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몇 줄을 읽고 나자 얼굴빛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박성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보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건물 관련해서
이미 절차가 진행됐어요. 강옥부는 그제야 봉투를 빼앗듯 가져가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 읽으려 애썼지만 내용은 쉽게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퇴거 기한, 채권자, 법적 조치라는 단어들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니? 강옥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정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정리된 사안이에요. 친척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설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문서를 보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옥부는 다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혼했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그 말에는 비난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혼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리해야 할 걸 미뤄온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식탁 위에 놓인 서류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안고 있던 현실, 그리고 외면해 온 책임 그 자체였습니다. 강옥부는 서류를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박성우 역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날 아침 떡국 냄비는 아직 불 위에 오르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보다 무거운 진실이 먼저 차려져 있었고 그 진실 앞에서 이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는 여전히 아무도 정리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접혀있던 종이의 모서리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말려 올라가고 있었고 그 모습이 이 집의 현재를 닮아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이면 늘 따뜻해야 할 공간이었지만 그날의 거실은 겨울 바람이 그대로 스며든 듯 차가웠습니다. 강옥부는 식탁 끝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서류를 보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 애쓰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서 나와 식탁 위에 놓인 그 봉투가 이 집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야? 강옥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하신 그대로예요. 그 대답은 짧았지만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갈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성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를 하나씩 따라 읽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박성호의 말은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대출이 늘어날 때마다 보증이 필요했어요. 그때마다 당신은 괜찮다고 했고요. 그 말에 박성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으려는 듯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며느리가 알아서 해준다며 안심시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강옥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그 말에는 따지는 기색보다 억울함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했어요. 여러 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쌓여온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들으시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강옥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부엌 쪽을 힐끗 바라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다른 출구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다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소리로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괜히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설날에 모인 사람들 중 이 집의 실제 사정을 알고 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집은 여전히 버틸 수 있어 보였고 강옥분 역시 늘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설날이잖니. 강옥분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에는 논리보다는 체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니?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하면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요. 그녀는 말을 이으며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오셨어요. 박성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처져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떠밀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강옥부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고 이번에는 끝까지 읽으려 애썼습니다. 퇴거 기한이 적힌 부분에서 손이 멈췄고 그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 두려움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 정말 나가야 하는 거니? 그 질문은 이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해진 날짜 안에는요.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부엌에서 김이 오르지 않는 냄비가 괜히 더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 설날 아침에 불을 켜지 않은 것처럼 이 집의 하루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은 정희에게 향해 있었지만 사실은 모두의 불안을 대신한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한 뒤 차분히 답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될 거예요. 그 말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옥부는 의자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절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지켜왔다고 믿었던 이 공간이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 나는 듯 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니. 강옥부는 결국 정희를 향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두 알고도 그냥 둔 결과예요. 그 말은 비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꺼내진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박성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요. 그 대화가 끝나자 집안에는 다시 침묵만 남았습니다. 설날이라는 날짜가 무색할 정도로 웃음도 인사도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다시 들고 식탁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가 오래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해야 할 말은 충분히 했고 보여줄 것도 다 보여준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은 설날의 음식보다 먼저 차려졌고 이 집이 외면해 온 시간과 선택의 결과를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설날은 그렇게 떡국 대신 무거운 진실이 먼저 식탁에 올라온 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설날의 오전은 그렇게 무너진 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걸려있던 달력의 붉은 숫자는 여전히 설이라 적혀 있었지만 그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는 그대로였고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서서히 힘을 잃고 그 자리를 불안과 계산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강옥부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시선은 바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정의를 향해 쏟아내던 말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간 지켜왔다고 믿었던 집과 삶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니? 강옥분의 목소리는 거의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으로 위로할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성호는 여전히 식탁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마치 그 안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정희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야,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 말에는 구체적인 대안도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은 있었어요. 정희는 말을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정리할 기회도 구조를 바꿀 시간도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묵이 결국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마주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강옥부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계산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당연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온 게 지금까지예요. 그녀는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 말에 강옥분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도움과 의존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녀는 여전히 그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정의의 말에는 여지를 찾을 수 없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친척 한 명이 조용히 신발을 신으며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애매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뭐 분위기가 이래서 먼저 가볼게요. 그 말은 신호처럼 작용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받는 척했고 누군가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명절에만 모이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결국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정희, 강옥분, 그리고 박성호. 그 사실이 공간을 더 크게,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강옥분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네. 그 말에는 체면을 잃었다는 허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원래 이런 일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해요. 그 말은 위로도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강옥부는 그제야 자신이 더 이상 보호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강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지만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받질 않네. 그 말은 특정인을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세상 전체를 향한 탄식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은 다들 자기 일부터 챙길 시간이에요. 강옥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조금 젖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설날의 거리는 점점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강옥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정희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지만 애써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감정에 휘둘리면 다시 예전의 위치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다시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가볼게요. 정희의 말에 박성우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정희는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각자 선택할 시간이에요. 그 말은 이 집에서의 마지막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득도 타협도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연락이 갈 거예요.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집 안에는 오래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겨진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정희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가슴 깊숙이 내려가자 이제야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설날의 오후는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끝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남겨진 공기는 시간이 멈춘 듯 무거웠습니다. 서정희가 문을 나선 뒤에도 강옥분과 박성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소리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여운은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설날의 오후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옥부는 천천히 거실을 가로질러 식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서류가 펼쳐진 채 놓여 있었고 접시와 수저들은 손도 대지 않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서류 위에 손을 얹었다가 이내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종이들이 흐트러지며 식탁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이게 다 저 여자가 꾸민 일이야. 강옥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정리할 언어를 찾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강옥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걔가 우리 집안 살림 다 들여다봤다는 거. 그 말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서 있었습니다. 강옥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영역을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계산자이자 결정권자로 서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성호는 식탁 끝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이미 끝난 거라잖아. 그 말은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시도였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강옥부는 갑자기 웃음을 흘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웃음이었고 집안의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끝나긴 뭐가 끝나. 설날 하루만 넘기면 다 달라질 거야. 그 말에는 여전히 오래된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은 다시 돌아오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결국 모든 것을 덮어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서정희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야? 강옥분 역시 순간적으로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아까보다 더 차분해 보였고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류 하나 전달을 못해서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추가 서류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옥분의 시선이 그 종이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건 뭐니? 강옥분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숨을 고르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집행 관련 일정이에요. 다음 단계 안내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박성호는 서류를 확인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날짜와 절차, 담당 부서의 연락처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박성호가 정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강옥부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이 집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구나. 그 외침에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버티고 있던 것뿐이에요. 그 말에 강옥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모든 문제를 미루고 덮고 외면해 왔습니다. 그래도 넌 며느리였잖아. 강옥분은 마지막 카드처럼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말에는 지난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자신이 만든 구조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또렷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녀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각자 준비하셔야 해요. 강옥부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도 계산도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박성호가 뒤에서 그녀를 불렀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정희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연락은 담당자 통해서만 하세요.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강옥부는 식탁 위에 흩어진 서류를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종이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지켜온 질서의 끝이자 새로운 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설날 오후의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대치는 그렇게 끝났고 이 집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며칠이 흐른 뒤 도시는 다시 평소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특유의 들뜬 기운은 사라지고 거리에는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 녹아 있었고 그날의 소란을 기억하는 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서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건물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출근 시간에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고 각자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정희는 자신이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왔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무언가가 정리된 뒤의 공백이었지만 불안보다는 차분함이 먼저였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정희는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법무팀에서 온 메일이 하나 도착해 있었고 제목에는 집행 절차 진행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메일을 천천히 읽으며 필요한 부분만 확인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었고 더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일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 문장을 보내고 나서야 정희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지나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옥부는 텅 빈 집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 내내 사람들로 가득 찼던 거실은 다시 원래의 크기를 되찾은 듯 보였고 그 공간은 이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더 이상 서류도 음식도 없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강옥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 낡은 소파, 손때 묻은 장식장까지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집이 언제까지 자신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빌려 쓰는 공간이 되었는지를 처음으로 떠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방 안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스 몇 개의 옷과 서류를 대충 담아 넣으며 그는 계속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이제 선택을 미룰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엄마,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아.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고 이전처럼 확신은 없었습니다. 강옥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태어났고 여기서 설날을 보냈는데 강옥분의 말은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집이 자신을 지켜주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붙들고 있던 마지막 버팀목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집행 일정에 맞춰 사람들이 집을 찾았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였지만 강옥분에게는 그날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며 박스에 물건을 담는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강옥분과 박성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고 남겨진 공간은 더 넓어 보였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강옥분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편 정희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고 모르는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옥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그 말은 여전히 어색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한 뒤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말에는 감정도 원망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락은 하지 말아야겠지. 강옥분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부정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삶을 살아야죠. 통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희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상할 만큼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새롭게 정리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건물 관리 권한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는 분명하게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의 결과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희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은 이미 모두 사라졌고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 말은 과거를 향한 작별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향한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설날에 시작된 모든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각자의 삶은 더 이상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은 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